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정보가 가득한 버선소리 김 실장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찍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그동안 업로드를 못했는데 또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주제를 어떤 걸 갖고 왔냐면 보험사가 강제로 사건을 끝내는 방법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교통사고 사건에서 보험사가 강제로 사건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한 가지 방법뿐이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하거나 채무부준제 소송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약간은 차이가 있긴 한데 그냥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정을 하든 채무부준제를 하든 결론은 이 사건을 끝내겠다는 겁니다. 그럼 보험사에서 이러한 채무부준제 소송을 넣는 이유가 뭘까요? 저번에 한번 카페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사건의 종결을 원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면은 보험사에서 채무부준제 소송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나요? 앞으로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이런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그만큼 보험사에서 채무부준제 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특히 일반 보험사들보다는 공제조합의 채무부준제 소송이 유독 많아요. 실질적으로 공제조합 같은 경우는 합의가 잘 안 되면 그냥 바로 채무부준제 소송을 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 보험사 사건들보다는 좀 많이 어려운 부분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일반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또 금감원에서 소송 많이 하지 마라 또 이런 식으로 제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잘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공제조합은 이제 그런 제재를 받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냥 마음대로 막 소송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제조합한테 합의금 좀 달라고 했다가 소장 받았어야 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공제조합이랑 합의를 할 때는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좀 잘 진행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이런 내용들이에요. 보통 채무부준제 소송이 들어오시는 분들의 사건을 보면은 중상의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많이 다치신 분들, 막 여기저기 막 골절되시고 막 병원에 뭐 1년, 2년 이렇게 누워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라 하더라도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이런 사건들은 현실적으로 소송을 넣어도 어차피 보험사가 더 많은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소송의 실익이 없어요.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러한 사건들은 소송을 넣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어요. 대부분은 2주, 3주 염좌진단 경상 환자들, 좀 더 나가면 이제 디스크 정도의 환자들, 이런 분들이 보험사로부터 소송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소송을 받고 있냐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장기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료를 달라고 해도 자료를 주지 않고 그냥 아프다고 하면서 계속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또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시는 분들, 2주, 3주 염좌 정도의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보험사한테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이런 합의금을 요구를 할 때 법적으로나 약관으로나 그렇게 합의금이 나갈 수 없는 내용인데 이제 너무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런 의도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과도하게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 금감원에다 계속 이렇게 민원을 넣게 되면은 이제 보험사에서는 금감원보다 더 상급 기관인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를 해버리면 금감원 민원은 전부 다 무력화가 돼버립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과도하게 민원 넣으시는 분들은 그냥 소장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즘에는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그쪽 피보험자죠. 그러니까 가해자가 되겠죠. 가해자의 요청에 의해서 채무부준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보통 사고가 사람이 다칠 정도의 사고가 아니다, 엄청 경미하다, 뭐 기스만 났다, 볼트 자국만 났다, 뭐 반박 까지지도 않았다, 뭐 이런 식의 다툼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가해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대인 거부, 그러면 피해자들이 직접 청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채무부준제로 대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애초에 처음부터 채무부준제로 대응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피보험자의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 외에는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사고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합의 의사 없고 장기 치료를 받으면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또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뭐 5가지 정도 되겠네요. 더 생각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러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보험사가 채무부준제 소송을 넣어서, 채무부준제 소송을 넣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냥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사건 여기서 끝내겠다, 종결하겠다, 더 이상 질질 끌고 가지 않겠다,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그냥 딱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채무부준제 소송을 받게 되면 피해자분들은 사실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거 가지고 금감원에 또 민원을 넣는다? 그럼 금감원은 이미 법원에 소송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금감원보다 상급기관이 법원이거든요. 이거는 소송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 민원은 소용이 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 사건이 종결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채무부준제 소송을 받게 되면 피해자분들은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소송과는 별개로 그냥 보험사랑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냥
금액 조금 양보하고 나 소송 어떻게 뭐 이렇게 해서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 합의점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소치하를 하는 조건으로 서로 합의점을 찾아보는 거죠. 물론 대부분의 사건에서 피해자분들이 손해를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처음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얘기했던 사건들 100만 원, 200만 원에 합의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경상인 점, 그리고 소송을 해도 실익이 크게 없다는 점, 이런 점들 때문에 합의금을 줄이고서라도 그렇게 합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거를 노리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그러니까 소송에서 박터지게 싸우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2주, 3주 염자 정도의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미 뭐 한 달 이상, 두 달, 뭐 6개월 이렇게 치료를 받으신 상태에서 소송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고로 인해서 다친 이 2주, 3주 염자 진단의 부상이 앞으로서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거 하려면 신체 감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몇십만 원 들여서 신체 감정 해가지고 그 신체 감정 결과가 치료가 더 필요하다라고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이 약간의 판결금을 받고 사건을 종결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도 발생을 해요. 염자 진단으로 신체 감정을 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었죠. 손해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끝까지 가서 뭐 신체 감정까지 하겠다 권해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그럼 나는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다퉈보겠다.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를 선임을 하게 되면 승소를 할 수 있을까요?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2주, 3주 염자진단 경상 환자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산출되는 손해배상금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상 판결금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해봐야 몇백만 원 정도 되겠죠.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을 하는 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래서 소송으로 대응을 하실 거면 나홀로 소송으로 대응을 하셔라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이유도 변호사 비용도 지출이거든요. 이거 나중에 내가 이기면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다 못 돌려받아요. 못 돌려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에 소송했을 때 변호사 비용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에 대해서 영상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 그냥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을 한다? 이거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베스트는 소송과는 별개로 그냥 보험사랑 합의를 한번 해보는 거. 내가 조정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될 수도 있고 판결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될 수도 있는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으실 거예요. 그냥 그 금액대 안에서 보험사랑 합의를 진행을 해서 그냥 이 사건을 소치하고 종결하는 게 가장 깔끔하게 끝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나는 끝까지 해보겠다 라고 하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소송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지금 몸 상태인지 내가 앞으로 치료가 더 필요하고 이 사고로 해서 이러한 장애를 입었다 신체 감정까지 하겠다 이런 부분들까지 할 수 있는 의지와 추진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저희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신 분들을 거의 본 적이 없다. 이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한테 이러한 조정신청이나 책임보증 소송을 받으면 당황을 많이 하실 텐데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받았다면 잘 대응을 하셔서 내가 어떻게 사건을 정리를 하는 게 현명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도 받아보시고 좀 고민도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사건을 종결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험사에서 강제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방법, 조정신청 또는 채무보증지 소송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